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시 반에 화재가 났고요. 3시 10분쯤에 큰 불길이 잡혔고 이제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재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일단 2층 그 화재가 처음 발생했던 곳에 지금 작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네, 계속 아직 명확히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로서 잘못된 정보이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최근 브리핑에서 예. 경기 소방안전재난본부에서 해당 그 실종자들의 예. 명단을 확보를 했고 그에 따른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서 예. 그 해당 지점 인근에 다 모여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해서 예. 또 이제 구조를 시작하는 것을 다소 어떻게 보면은 구조안전진단을 했다고는 하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3시에 지금 화재가 진압이 됐기 때문에 철골 구조 건축물의 그 구조적인 위험성은 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명에 대한 구조 때문에 좀 서두르는 부분도 예.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구조대원들이 들어갈 때 지금 뭘 가장 걱정하면서 우려하면서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최근에 이런 물류창고 공장에서의 화재에서는요. 내화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은 일단 그 버티는 뼈대, 바닥 슬라브나 기둥 같은 경우는 외관으로 변형을 보아서만도 붕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의 사고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선반, 레크나 내부의 가설 구조, 컨베이어 이런 구조물들이 화열에 지금 저렇게 왕성한 화재가 되면은 1000도씨 이상의 장시간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최소한 500도씨 이상만 일정 시간 이상 노출이 되면 구조적 강도가 2분의 1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구조적인 강도가 내부에 있는 선반, 넥 이런 철제 구조물들이 강도가 3분의 1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무너지지 않더라도 똑같은 물건을 3배 이상 쌓아두는 꼴이 되는 거죠. 무너지지 않은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사고가 나니까 그 부분을 주의하실 부분은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네. 지금 자료 화면인데 몇 시간 전 화면인 것 같아요. 네. 몇 시간 전에 이제 화재가 저렇게 났는데 불길이 아주 하늘로 크게 치솟더라고요. 그 네, 그렇습니다. 리튬 전지를 만드는 공장이라면서요. 네. 그 리튬 전지에서 화재나 폭발이 나면 저렇게 큰 불길이 납니까? 네, 리튬은 우리가 이제 수소 폭발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처럼 예. 주기율표상으로 똑같은 수소와 같은 일족이고 바로 밑에 이주기로서 원자로서 세 번째 가볍고 반응성도 높은 그런 분자입니다. 네. 그 자체로서도요. 리튬은 우리가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3류 위험물로 분류를 하는데요. 위험물의 명칭이 자연 발화 그리고 금수성 물질입니다. 저절로 불이 붙을 수가 있고요. 자연 발화도 될 수 있고요. 네, 자연 발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자연 발화 온도가 179도씨를 얘기를 하는데 대략 우리가 상온에서는 도달할 수 없지만 지금 같은 화재 상황에서는 쉽게 도달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또 금수성 물질이라서 물이 닿으면 안 된다. 심지어 높은 습도에도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도 주수소와의 많은 애로를 겪었고 소방대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주수를 했습니다. 주수는 이제 리튬에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인접 건물로의 연소 확대. 지금 보면은 공장이 다 천장이 주저앉을 공장이 정도로 여러 개 동이었는데 일단 한 개 동에서만 불이 났고 확산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냉각시키면서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데는 주수를 쓰고요. 그리고 내부에선 진압하지 못했으니까 외부에서 더 번지는 것을 차단을 했고 타기를 기다렸는데 하지만 지금 2층에 지금 35,000여 개의 원통형 배터리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물론 저렇게 왕성한 화재가 있었지만 아직도 가연성 잔여물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아직도 재발화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많이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거점을 넓혀 나가면서 지금 연면적이 2,300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네, 내부에 공장이니까 이게 복층이 있다고 쳐도 대략 그 한 40m, 30m 정도 면적이 가로 40, 세로 30 대략 그 정도 하게 되면 이제 그 높이가 2층이 되면은 연면적이 이 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트인 공간이라고 하면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닌데 이게 그 물류센터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넓은 공간도 있지만 조밀하고 높게 쌓여져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조금씩 거점화로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좀 소방대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그래야 그렇게 되겠네요. 구조 활동을 펼치시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예. 하셔야 합니다. 네, 물건이 쌓여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지붕이 붕괴되면서 네. 화면 보면 그런데요. 네. 지붕이 붕괴되면서 그 쌓여 있던 물건들이 또 이제 무게감을 주고 이 네. 부분이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요? 적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붕이 내려앉았다는 부분은 우리가 내화 구조는 지붕 틀을 내화 구조로 두거든요. 예. 그래서 화재만 나면 지붕재만 탄 경우면 내화 구조가 견딘 건데 지붕 틀이라고 하는 내화 구조가 내려앉았다는 거는 최소 1200도씨 이상의 온도가 장시간 지속이 됐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상태의 내부에서는 실제 구조물 같은 경우는 외관으로서 당장 무너질 정도는 아니지만 다 같이 말씀드리지만 내부에 가설되고 추가되었던 컨베이어, 선반 렉, 발판들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 열이 받았던 쇠들은 잘 휘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경기도 화성소방서 화재 예방과장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대원들이 내부로 투입돼가지고 현재 본격적으로 수색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8구를 수습해가지고 병원 영안실 쪽으로 이송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23명 실종자 연락이 닿고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구조대원들이 계속 수색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8구를 발견해가지고 수습을 해서 병원 장례식장 쪽으로 현재 이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수색 작업 중이고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상황 변동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시신 8구 어디서 나왔나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다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디 층인지 2층 뒤쪽 왼쪽 그거는 현재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도 구조대원들이 내부를 정밀 수색하면서 발견이 되면 수습해가지고 밖으로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2층의 특정 실 어디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나요? 예, 현재까지는 그 구조대원들이 더 실이라든가 뭐 그런 거. 예, 그런 건 안 나옵니다. 현재까지 8구요. 8구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사망했던 분은 빼고요. 아까 본격적으로 수색 작업이 들어가면서 발견된 게 8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9명인가요? 총 사망자는 9명이죠. 처음에 최초 1명 사망자 포함하면은.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수색 작업이 왜 구조대가 투입되고 나서 발견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부 구조가 뭐 탈출에 용이하지 않은 구조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왜? 지금 보면은 저 건물 저 뒤편 쪽으로 이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실이 있는데 그쪽으로 탈출을 못한 것 같아요. 결국은 정확한 원인은 현재 그 인명에 대한 수습이 다 마치고 화재 원인과 피해 조사를 하면서 지금 이제 구조대원들이 얘기를 해서 구급대원들이 저 응급의료소에다가 발견된 위치를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발견 위치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8구가 수습됐고 지금 계속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15명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까 처음에 23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계속 수색 작업 중입니다. 그거는 작업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건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화재 진압 또한 거예요. 뭐 소방시설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화재 진압 끝났나요? 화재 진압은 오후 15시 10분, 3시 10분에 일단 초지는 나왔습니다. 초지는 나왔고 완진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신이 소사체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CCTV가 현재까지 수습되는 거는 소사체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응 상황 파악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뭐 주변에서 화가 터진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어떤 게 터졌는지 뭐 이런. 저 최초 목격자 이제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까 리튬 배터리를 그 완제품을 수거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배터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그런 목격자 진술이 있어가지고 그걸 토대로
저쪽에 내부의 수색 구조 작업이 다 끝나고 상황이 정리되면 정확한 원인은 조사할 예정입니다. 소극장은 그럼 2층에서 대피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외국인 근로자분들 지인이나 가족들 연락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은 나중에 최종 브리핑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내부에 수색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습하는 게 일단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이제 유족들에 대한 장례 절차라든가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또 화성시청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정면 봐주세요. 10분, 15시 10분. 예. 내부 탈출로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파악한 거는 일단 그 계단이 있다 그랬는데 2개소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따가 저 4차 브리핑 때 확인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명 다 아직 위치 여기로 잡히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자들 소재는 파악되고 계신가요? 관리자? 네. 관리 회사 관계자분들도 다 나와 있어요, 현재. 예. 배터리 폭발했다는 장소가 유니폼 인근인가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그 추가적으로 상황 더 업데이트 되고 그러면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은 1시간 뒤로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2차 때 작업자 102명 있었고 생사 확인은 부상자 포함 78명이라고 하셔서 24명인데 예. 실종자 23명이었잖아요. 한 명은 아까 최초에 사망하셨던 분. 예. 그 외국인 근로자 명단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혹시 아, 그거는 나중에 최종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왜냐면은 아직 안에 남아 계신 분들이 모르잖아요. 성별도 모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 좀 알 수 있을까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아직 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대피하신 분들. 아,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그건 따로. 중상자요? 중상자는 처음에 자체적으로 병원에 가서 경상으로 봤는데 나중에 큰 병원으로 가면서 중상으로 바뀐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최초에 사망 1명, 그 다음에 중상 2명, 경상 2명. 최초에 그렇게 됐던 거죠. 아,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됩니다. 그 병원도 다 분산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한 군데로 다 못 가니까. 그거는 이따가 최종적으로 응급의료소장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브리핑은 시작 한 2, 30분에 다시 한번 전해 말씀드릴게요. 네, 소방당국의 브리핑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금 23명의 실종자 가운데 8구의 시신을 찾았다라는 지금 소방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옮겼고요. 지금 현재 15명의 실종자를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건물 뒤편에서 바깥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었지만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초진 시간은 오후 3시 10분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아직 완진 시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15명의 수색 작업 계속 진행 중이고요. 잠시 뒤에 1시간 정도 뒤에 또 추가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또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자세히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소방당국의 발표 내용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8명의 시신, 8구의 시신을 지금 찾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옮겼고요. 소방당국 브리핑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그 현재 사망 확인되신 분들의 명복을 예. 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인터뷰 매우 좀 저도 힘든 일인데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부분에서 예. 시신 8구가 소사체로 이렇게 불에 이게 많이 예. 화염에 오염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고 예. 뒤쪽에 피난구가 공장 같은 경우는 피난구 양방향 피난로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보통 이제 비상구라고 표현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보다 완전히 강력하게 소방시설, 방화시설을 강화하진 않지만 예. 양방향 피난만큼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소방대가 선착을 하신 소방대가 최초 사망자로 되신 심정지 환자를 이제 구조를 하셨다고 하고요. 예. 2층에서 내려와서. 네. 그러면 10분 있다가 도착을 하셨고 신고를 했으면 예. 십수분의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 시간 동안에 자력으로 피난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을 거로 봅니다. 예. 공장이니까요. 예. 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예.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지금 건물 뒤편에서 바깥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었지만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브리핑 내용을 듣고 왔는데요. 네. 뭐 연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대피를 못한 것일까요? 뭐 추정되는 원인이 있을까요? 일단 관리 교육 그런 그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과연 예. 근로자분들에 대한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사업주조차도 그게 가지고 있었는지도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기름을 처음 쓰기 시작할 때 어디다 담을지 몰라서 나무통에 담아서 썼죠. 예. 그 위험한 것에 불이 계속 나기 시작하니까 안정원을 점점 찾았는데요. 네. 리튬 배터리가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네. 더군다나 이걸 생산하는 제조 공장이었으면 최소한 그 배터리 하나가 잘못돼서 화재 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수만 개로 바로 옮겨 붙고 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체 화상을 입은 중상과 그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되는 그 과정에서 예. 과연 뭐 이렇게 근로자의 초동대처만의 문제로 삼을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예. 지금 현재로서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배터리의 완제품을 검수 포장하는 작업 중에 발화가 됐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작업하는 중에 배터리를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불이 날 수 있는 겁니까? 이 배터리는 말 그대로 그 상당히 반응성이 높고 자연 발화 금수성 물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계에서는 그 노출돼서 사용할 수가 없는 물질인데 그만큼 그 높은 반응성이 또 상업성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그 내부적으로 안전적인 분리막이 있고 예. 또 그에 따라 그 안전사고가 물론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항상 모든 사고는 연이은 고리로 이어진다고 예. 배터리 하나가 화재가 있다고 아. 그 옆에 옮겨붙을 수 있는 수만 개의 제품들을 쌓아놓는 상황에서 작업을 이어간다는 거는 마치 수십 년 전에 이리역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실은 열차에서 촛불로 불을 밝히다가 폭발된 것처럼 도시 전체가 그렇군요. 폭발이 됐잖아요. 예. 이건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죠. 예. 배터리 하나의 폭발이 이렇게 큰 화재로 이런 인명피해를 온다는 거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예. 이게 그 바깥에서는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던데요. 목격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연쇄 폭발로 이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배터리는 일단 외부의 습도나 또 화열이나 이런 것을 과열에 대한 안전장치로 부풀고 변형이 될 때까지도 안전하다가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가스를 내뿜습니다. 인화성 가스와 또 타지 않는 이산화탄소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가스들을 내뿜는 상태에서 이 가스가 축적이 되어서 다시 열을 받게 되면 폭발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이 역시 보호막, 분리막들이 있는 다른 전지들이 같이 동시에 폭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휘발유 한 통이 폭발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폭발을 또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천장이 저렇게 내려앉고 주변 창문들이 다 깨진 상태라서 가스가 축적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 내부에 또 역시 분리된 공간, 창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좀 이렇게 빨리 속도전을 낸다기보다 소방대 안전을 확보하고 조금씩 거점을 늘려나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초지는 됐지만 저 안에 많은 유해 가스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 리튬 배터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리튬 배터리가 우리가 흔히 이제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 종류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일단 그 리튬이란 자체는 똑같고요. 이게 이제 극성제로 쓰이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전지, 2차 전지 구분이 되는데 2차 전지는 배터리 충전을 해서 재사용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고 1차 전지는 한 번 충전하고 그만 쓰는 건데요. 근데 1차 전지 중에서도 리튬을 쓰는 건전지는 좀 고성능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건전지의 재질입니다. 그래서 1차 전지와 2차 전지의 위험성을 구분한다면 2차 전지가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 화재보다는 리튬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인 거는 두 개가 다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면 굉장히 오래 타더라고요. 불길을 잡기도 어렵고요. 그거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 폭주, 내부에서 에너지가 분출이 되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인화성 가스를 내뿜는 그런 과정들은 역시 같습니다. 그런 상태는 또 역시 이 제품이 충전이 좀 된 상태냐, 방전이 된 상태냐. 그렇기 때문에 완제품으로 출하할 때는 적으면 30%, 많으면 60% 정도까지 충전을 해서 내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화열해서 인화성 가스, 전기 에너지까지 내뿜는 그런 양상을 보인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늘 오전 10시 31분에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9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한 분은 병원으로 이송 중에
심정지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고 조금 전 수색 작업을 통해 8명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9명이고요. 현재 실종자 15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종자들의 위치는 저 화재가 난 공장 2층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은 실종자 15명의 위치를 지금 공장으로 특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장 내부 공간은 이제 뭐 그 확실하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발견되신 분들도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저기 화염을 피해를 입으신 상태로 발견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떤 공간 한 군데에서 이렇게 연기로 많은 질식보다는 현재 또 2층 건물의 2층 공간인데 천장에서 이렇게 화염이 높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화염 자체는 또 복사열이 있기 때문에 직접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1200토시의 화염이 500토시, 700토시로 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복사열에 대한 피해도 많이 컸을 것이고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내부에 갇힌 분들을 빨리 구조를 해야 될 텐데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가능하면 빨리 구조를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은데 또 이 리튬 전지 화재의 특징상 불길도 잡기 어렵고요. 어떻게 이 구조 작업을 펼쳤어야 됐을까요? 그 소방대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불을 나고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소방대는 불을 끄죠. 그래서 불을 끄는 진압 작전에서는 상당히 선제적인 소방 대응과 인접 건물의 연소 확대도 막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인 그 빨리 도착한 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성공적인 진압이었다고 보여지지만 인명 피해 면에서는 소방 시설을 포함한 시설 관리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텐데요.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안타까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지만 소방대는 내부의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다시 소방대를 공격하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대 공격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후속적인 폭발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거점을 넓혀 나가서 지우개를 지어 나가듯이 수색해 나가는 그런 차분하고 신중한 그런 진압 수색 작업을 좀 당부드립니다.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바닥에 기어다니듯이 하면서 수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그거는 뭐 붕괴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가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변 구조물을 어떻게 건드리고 치우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얼기설기 얽혀 있는 내부 구조물들이 내부에 그 공이를 빼면은 바위가 무너지듯이 작은 것들을 쓰러뜨렸다가 큰 붕괴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장에서의 연기는 지금 그 연기가 식게 되면 또 아래로 깔립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뜨거운 연기는 위로 떴다가 창문 높이 밑에서는 또 연기가 차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천천히 그리고 또 얼기설기 있는 것 중에 또 요 구조자분들 그리고 어떤 물건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야 확보도 안 되실 테니까 그렇게 천천히 신중하게 해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건물 보니까요. 오늘 오전 10시 31분에 발화가 됐고 완전히 전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철골 구조물이거든요. 그 철골 구조물인데 앞서 고온에 오래 노출되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상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화면을 보시면 지붕이 내려서 주저앉아 있었잖아요. 그 이전 화재가 왕성할 때는 수십 미터의 화염이 위로 뻗친 것도 봤고요.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저게 지붕이 주저앉은 게 더 위험한 상황은 뭐냐면 지붕재를 지탱하는 지붕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적으로 지붕 틀은 화재에 오래 견디는 내화 구조를 하도록 하고요. 지붕재는 별로 안 타는 재질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의 화재면 지붕 틀은 남아 있고 지붕재만 없어지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은 지붕 형태가 주저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붕 틀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내화 구조가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고 하중 지지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 상태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 내부의 상부에 있는 구조물들이 주저앉을 수도 있는 상황. 구조물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붕괴되지 않는 거는 왜냐하면 지금 외벽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형태를 보이기 있기 때문에 바닥이나 기둥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주바닥 주기둥은 외관으로 점검을 하면은 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저기 브리핑 때 건물 안전 진단을 마쳤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이건 유관 진단이 했을 겁니다. 유관 진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저런 천장 틀이라든가
선반, 레크 같은 것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다.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화재 공장 안에 지금 리튬 배터리가 남아 있는 게 35,000개 정도 있다. 네. 이게 지금 몇 개가 그 가운데 탔는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네. 지금 35,000개가 있다는 것 자체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예. 쌓아 있는 적재물이 예. 그 이제 완제품 포장이 됐으니까 포장재도 있을 거고 예. 원자재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지금 화재 상태, 고열 상태도 있고 분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변형된 상태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물이 또 들어가면 이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반응합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해서 일시적으로 격리를 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예. 이게 가연물을 빼내는 것도 훌륭한 소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지금 외부에서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예. 능동적으로 좀 판단해서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현장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소식을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고요. 소방당국은 내부수색을 지금 재개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시신 8구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브리핑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 공장 노동자 15명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여서 수색이 진행됨에 따라서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표정우입니다. 네, 내부수색 작업이 다시 시작됐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후 3시 10분쯤 큰 불은 잡혔습니다. 앞서 화재 진행 상황으로 건물 붕괴 우려가 있어서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초진이 잡힘에 따라 소방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구조대를 투입해 인명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선 시신 8구가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모두 새까맣게 찬 소사 상태였는데요. 이로써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곳은 2층 작업장으로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된 1명, 내부에서 발견된 시신 8구를 포함해 지금까지 9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중상자 2명, 병상자 2명으로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공장 안에 다수가 고립된 상황이라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현재 해당 공장 노동자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은 인원은 15명입니다. 일용직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화재로 건물 안에 있던 근로자 명단까지 모조리 타버리면서 확인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명구조를 진행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인명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방당국은 현재 회사 관계자 협조를 얻어 전화번호를 통한 위치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유해물질 리튬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접 소방서 여러 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은 3동, 한개동 외에 다른 동으로 퍼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소방 관계자는 어느 정도 저지선을 구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이 난 공장 건물 2층에 원통형 리튬 배터리 35,000여 개가 있어 추가 폭발 우려가 남아 있는데요. 소방 선착대 도착 당시에도 배터리셀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화재 공장에서 표정우였습니다. 네, 지금 15명의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들으신 대로 오늘 10시 반에 일어난 화재는 3시 10분쯤 큰 불길은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9명으로 확인됐고요. 2명이 중상, 2명 경상입니다. 그리고 15명의 실종자가 난 상황이고요. 현재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백승주 교수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처음에 유해화학 물질 연소돼서 어떻게 보면 소방관들도 빠르게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앞서 지금 생방송 화면을 보니까 소방대원들이 안에서 지금 인명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특별한 장비 같은 걸 갖추고 들어간 거겠죠? 네, 1차 브리핑 때부터 소화 진압을 하면서 리튬 배터리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 그에 따라 주수는 인접 건물로의 확대만 막는 작전을 펼치고 하지만 이제 모래나 팽창 질석 이렇게 화열에 닿으면 팽창해서 질식시키는 그런 그 소화제들을 구비를 하고 막상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런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 소방대가 지금 리튬의 위험성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물과 접촉 시에 화재 위험도 있지만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따라서도 이 자체가 피부와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또 그리고 눈에
눈의 시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예. 이 반응하는 화학 물질에서도 역시 고분자 물질에서 흡입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소방대의 호흡도 마찬가지고요. 아. 또 주변의 주민들 그리고 인근 공장 같은 경우도요. 예. 아까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에서 제가 봤는데 네. 그 불이 옮겨 붙지 않은 바로 옆에 물류센터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위험성이 있으니까 내부의 그 적재물들을 마당으로 빼놓는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예, 예.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위험스러운 거니까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이런 작업자분들, 주변의 관계자분들도 이런 그 고분자 물질, 가스도 마시고 이런 상황이 되면 예. 세탁을 하시든지 오염되면 버리시든지 이렇게 좀 위험한 물질이라는 건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 오염된 만약에 뭐 옷가지 등이 오염됐으면은 네. 그걸 버리는 게 좋겠습니까? 심하게 오염됐으면 예. 버리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그 우리가 이제 문명의 이기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우리가 편리한 것들을 쓰는데요. 예. 그 반대의 위험은 사실 적극적으로 밝히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표적으로 미세먼지도 그렇습니다. 예. 미세먼지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얼만큼 어떻게 나쁜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렇게 큰 불길이 치솟고 네. 검은색 연기가 나다 보니까 네. 창문을 닫아놓으라는 또 방송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저 고분자 물질들, 연기들이, 화학 물질들이 위로 상승을 하는데요. 예. 주변 공기에 따라서 온도가 다시 낮아지게 되면 같은 온도일 땐 저게 더 무거운 가스입니다. 아.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앉게 되겠죠. 예, 예. 분진도 마찬가지고 저런 연기도 마찬가지고 인근 지역에서는 창문을 닫아두고 빨래 같은 것을 안으로 들여서 아.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저렇게 뜨거운 연기와 화염이 치솟고 있는데도 옆 건물에는 전혀 번지지 않았어요. 네. 그 물을 절대로 뿌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건물 밖에서는 물을 뿌려도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우리가 이제 수막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물을 막처럼 사용을 해서 열이 전달되는 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도 수미터밖에 안 되는데 전혀 번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내부의 고무재나 이런 것들은 벽 뒤에서도 녹기도 했을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초기에 좀 적극적인 2단계 발령과 주수 활동이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배터리 공장들이 늘고 있잖아요. 네. 저희 2차 배터리 산업도 지금 유망 먹거리로 이제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화학물질 사고에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그 여러 가지 많은 화학 물질의 공통점을 찾으면 예. 우리가 적은 에너지를 들여서 쉽게 변형할 수 있는 것들을 써야지 상업성이 좋고 편의성이 좋다 보니까 예, 예. 이게 반대로 우리가 의도치 않은 상황이 되면 우리를 역으로 물리학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죠. 아. 그거는 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원칙은 뭐냐면 예.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배터리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정을 설계를 했었어야죠. 예. 그 십수분 동안에 분명히 수십 명은 대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네요. 예. 경로에 교육도 되고 확보를 했다면. 예. 근데 있어서 교육이 안 됐던 아니면 피하려고 했는데 통로가 없었던 그 상황에서 십수분 만에 이런 그 참담한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예. 네, 분명히 우리가 만든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네. 그 호주 테슬라 공장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화재가 번지는 양상과 지금 네. 이번 사고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특징은 뭐냐면 이제 그 테슬라에서의 배터리 공장 그리고 ESS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정량적으로 따지면은 지금의 리튬 1차 전지보다는 에너지 분출과 화재 위험은 높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뭐 금메달과 은메달이지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탈 때까지 접근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지금 선진국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터리를 많이 쓰고 모빌리티 많이 하고 이런 기기들을 쓸 때 예. 스마트폰은 그만큼 안전하게 많이 만들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손선풍기는 불이 자주 나거든요. 네. 근데 손선풍기는 값이 더 싸고 용량도 더 작고 개체가 적은데 사고가 자주 나는 거는 그만큼 안전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 편리하기 위해서 쓴다기 이전에 예. 이게 확실히 안전한가를 살피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앞서 이제 강조해 주셨던 내용 중에 저런 화재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그 매뉴얼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런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순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사고가 났을 때 표준 작전 절차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 건물의 용도별로 상황별로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별로 다 수백 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아. 네, 그에 따라 우리 소방대들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소방대는 저 건물에서 근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에 선장이 있고 항공기에 기장이 있는 것처럼 예. 건물에도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안전을 중시하는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예. 만약에 안전을 책임지고 중시하는 리더가 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공정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면 예. 지금처럼 명단도 모르는, 물론 명단이 탔다고는 하지만 예. 그 안에 명단이 있다고 하도 바깥에도 있고 연락처에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2024년에 이런 사고를 맞이한다는 거는 예. 지금 현재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는 너무 참담합니다. 네. 2층 건물이었는데 대피가 이렇게 어려웠을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뭐 비상용 승강기나 특별 계단, 대피용 계단 같은 게 규정이 어떻게 되고 계단을 있죠? 좀 더 많이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예. 평준화가 된 규정입니다. 규정만 지킨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아. 네. 그래서 말씀하신 특별 피난 계단, 연기로 계단의 연기 유입을 공학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특별 피난 계단은 예. 10층 이상의 건축물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예. 지금 예. 2층짜리 건물이어서 대상이 아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소방대 진입을 돕는 비상용 승강기도 네. 31m입니다. 지금 현장 화면을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위에서 바라본 그 공장의 모습인데 네. 철골이 완전히 휘어져 내려앉았고요. 붉게 네. 검게 완전 타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불구불해졌는데요. 예. 네네. 지금 현재 보시면 저 화면상에 우리 예. 그 시청자분들 화면상에 보시면 예. 그 C자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래로 이렇게 뼈대가 약간 내려앉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예. 왼쪽 화면, 오른쪽 화면에 뼈대가 내려앉은 게 지붕 틀입니다. 아. 지붕 틀은 내화 구조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내려 휘었다는 거는 최소 1200도씨 이상의 장시간 노출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네. 그 1200도 이상을 장시간 노출돼도 견딜 수 있는 네. 그러한 구조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경중을 따지는 거죠. 그런 예, 부분에서 예. 이게 화재가 발생을 해도 이 정도까지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저렇게 그 높은 고온에 견디는 시간을 예. 많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저 경우는 피난을 말씀하신 대로 피난 경로를 다방면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저게 네. 옥상의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옥상이 잠깐 좀 내려앉은 것 같은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드론으로 촬영을 한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예. 오른쪽에 지금 탄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데요. 예, 그 회사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층 안은 거의 전소된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고요. 네, 왼쪽에 좀 건물도 일부 외벽도 좀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예. 외벽 같은 경우는 내화 성질이라고 하더라도 예. 내화 구조체는 아니기 때문에 구획제입니다. 그래서 변형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변형은 될 수 있고 저거를 예. 부착하는 기둥이나 벽체 같은 경우는 버티는 거죠. 그렇군요. 이 안쪽에 어떻게 통로 같은 것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안에서 근로자 분들이 이 배터리를 싸고 포장하다가 저 사고를 당했다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예. 네. 이 지금 상태의 화면을 봤을 때 지금 구조 작업에 위험성은 없겠습니까?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천장이 지금, 뚫려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예. 보시면 천장재가 내려앉아서 예.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 사이에 저렇게 어딘가에 걸쳐 있는 거죠. 네. 걸쳐 있는 것은 처져 내린 지붕틀일 수도 있고 석가래일 수도 있고 예. 그 밑에 쌓여있던 선반들에 얹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런 것들을 구조하고 변형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 공익도를 빼서 바위가 무너지듯이 그런 예.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좀 이렇게 거점을 조금씩 넓혀 나가는 그런 과정을 확실히 다시 당부드립니다. 추색 작업을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네네네. 언제 다시 발화할지도 모른다는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요. 큰 불길은 잡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안 내부도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부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예. 다행히 예. 화면상으로 농연은 지금 많이 빠진 상태네요. 그래서 지금 농연은 빠진 상태고. 그렇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야 확보에 있어서는 조금 안정된 부분인데 예. 지금 저렇게 얼기설키 지금 마치 꼭 화면만 얼핏 봐서는 그 비닐하우스 무너진 상태의 그런 화면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게 어떻게 주저앉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예. 또 저 무너지기 전의 과정에 여러 인명 피해나 여러 과정이 있고 또 이렇게 요 구조자 피해자분들이 산재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네. 저걸 또 이렇게 걷어내고 치우는 과정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철근 구조물 무너져 내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철근들이 많이 엉켜 있네요. 보니까 네, 내부 네. 모습이. 네, 그렇습니다. 참혹했던 그 현장의 모습을 지금 보셨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소식 전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이제 위에 2층에서 직접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건들을 네, 다 그렇습니다. 치우고 네. 예. 지금까지 사망자 9명이고요. 중상자 2명, 경상자 2명. 그리고 현재 실종자는 15명이고요. 앞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종자 수색 작업이 2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남은 실종자 15명을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생존자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뒤에 또 브리핑이 있을 것 같은데요. 브리핑이 진행이 되면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서 이 시각 구조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백순유 교수님과는 여기까지만 알아보고 잠시 뒤에 이제 저희가 아직 전해드리지 못한 정치 관련 소식도 있고요.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뒤에 다시 백순유 교수 모시고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